교수님 지난 5부에서는 우리나라 네네. 부처 중에서 국방부가 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네, 부서더라고요. 네, 국방부. 네, 네. 말씀 충분히 해주셨다고 보고, 그럼 이번 6부에서는 국방부를 제외한 또 중요한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서 2개 정도 이렇게 좀 소개해 네, 주십시오. 네. 먼저 어떤 부서입니까? 우리 국가가 네.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네. 어떤 국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방부도 중요하고 네. 이 그 국가 혁신의 그 주체는 그 사실은 그 기획재정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안전부,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등등 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그 이 윤석열 정부가 그 지난번에 대선 공약으로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그 정부가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우리 국회의원들은 입법 서비스를 합니다. 네. 우리 그 법원, 네. 판사님은 판결 서비스를, 대국민 판결 서비스를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판사님들이 아주 기분 나쁜가 봐. 자기들이 제일 높은 줄 아는데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고상한 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서비스 일종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언짢겠죠. 자기 권한에 도전하는 걸로 네. 저한테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눈빛이 네네. 직접 얘기는 못하고 네. 눈빛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판 검사님들도 서비스입니다. 예. 대국민 서비스잖아요. 그 확실히 얘기돼. 네, 법률 서비스죠. 그러면 네. 법률 서비스, 네. 그 리걸 서비스. 네. 자, 우리 그 행정안전부는 우리 정부의 조직 구조, 편제, 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집행, 그 결산 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혹시 법제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법제처, 예, 법을 우리 네. 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우리 대한민국은 이 법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법을 입법을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의 주요 그 기능이 법제처가 있는데 이 법률을 통합하고 또 법률 간에 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법령 해석이 묘합니다. 네. 그래서 그 법령 해석을 우리 법제처가 네. 담당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우리 IT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우리 국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 우리 그 행정안전부부터 예, 좀 행안부. 말씀을 행안부부터. 예.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행정안전부는 그 전자정부 사업의 주무부서입니다. 전자정부의 주무부서가 행정안전부다. 네네. 네. 미 연방정부에는 그 이 전자정부의 주무부서가 OMB라고 그럽니다. OMB. OMB. 네.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앤드 버젯. OMB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이거 버짓입니까, 뒤가? 버젯, 예산. 예산. 네. 매니지먼트, 경영 또는 관리. OMB가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네. 그 OMB와 네. 그 GSA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네. 네, 옛날에 우리 그 행정안전부 이전에 총무처라는 게 있었어요. 총무처 있었죠. 네. GSA가 바로 총무처입니다. 네. 네. 이 총무처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 자산, 네. 또 각종 그 많은 다양한 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이 자산의 유형이 그 9개가 있는 거 혹시 모르시지? 좀 모르는데. 내가 복잡하니까. 네네. 우리 사람도 자산이고, 네. 소프트웨어도 자산이고, 네. 인포메이션 데이터도 자산이고, 네. 우리가 그 난리지, 지식도 자산이고, 지식자산이라고 그러죠. 네. 조직 구조, 오가니제이셔널 스트럭처, 조직 구조도 자산이고, 네. 우리 매니지먼트 경영도 자산입니다. 네. 지금 뭐 대충 뭐 몇 개인지 네. 감을 잡으셨을 텐데 네.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한 그 권한을 그
총무처가 가지고 있어. 미국은요. 아하. 우리는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 인사혁신처도 있고 뭐 많은 처들이 있지요. 네. 다 그냥 행정안전부. 네.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를 대국민 서비스를 이 싱글 페이스, 그 논스톱 또는 그 원스톱 서비스를 대국민 하기 위한 그 IT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 그런 전자정부, 아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구현하는 그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네. 그 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전 통합전산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 지식 정보가 그 대전 통합전산센터 안에 다 들어있다. 대전에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다가 제2 정부 통합전산센터를 백업 만들어서 센터입니까? 그거? 백업은 아니고 네. 정부 역할, 정부 부처가 24개 부처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부는 네. 대전에다 놓고 네. 이 처는 광주에다 놓고 네, 네.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받으면 네. 위험하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백업, 지금 우리 네.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백업 시스템을 네. 만들어 놨어요. 그건 어딘지 모르는 거고. 그 극비로 네, 네. 우리가 있긴 있네요. 백업이. 이미 오래전에 만들었죠. 당연히 있어야죠, 백업은. 네. 그래서 그 백업을 하는 방법을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뭐 미러링 시스템이다. 네. 무슨 웜, 핫, 콜드 네. 뭐 이런 네. 용어를 써서 그 네. 수준을 미러링 그 이 백업 수준을 어떻게 할 건가를 네. 이제 결정해서 네. 그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다 동시에 그 듀얼 시스템 같이 미러링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요? 그 코스트가 엄청나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가 이제 그 백업 센터, 광주 센터, 대전 센터, 또 서울에 네. 각 부처 24개 부처에 또 골고루 우리 시스템이 자기들 있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각자.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능을 하는데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보다 더 네. 지능화하고 고도화하고 통합해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 그 기업이 경쟁력이 좀 높아지도록, 아니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 논스톱으로 그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네. 원스톱으로 해드리겠다. 아니 논스톱이 좋지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릴게. 정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정보는 네. 국민들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주민등록등본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주민등록이요? 주민등록등본을 동섬 써서 띄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부네 결국. 그렇지요. 행안부가 가지고 있네.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지요. 네. 근데 행정안전부가 네. 우리 국민 기업한테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주민등록 제출하라고 그래요. 뭐 서류 뭐 많아요. 볼 때 보면 무슨 네. 뭐 입후보 할 때도 보면 그지요. 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네. 그 범죄 수사 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경찰이 가지고 있겠죠. 경찰이나 검찰이. 근데 검찰 경찰이 네. 당신 범죄 수사 기록 제출해라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자기가 누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쓰죠. 네. 정부죠, 결국. 아니 정부 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국민 기업한테 요구를 해? 지가 보면 되지, 그지요? 프라이버시야? 개인정보 보호야? 지금 이게 개인정보 보호가 네. 제가 이 지금 매스미디어지만 네. 우리가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만들 때 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프라이버시 액트를 한국에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 공청회도 제가 말씀 열었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행정안전부는 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 관한 정보네요. 결국 많은 게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정보네요. 네네. 행안부가 중요하네요, 그것도. 네. 아,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네. 왜 주민등록 등본을 범죄 수사 기록을 왜 아니 세금을 내고 안 낸 세금 완납 증명을 제가 원나 증명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네네. 그 누가 가지고 있어? 정보 가지고 있죠. 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국민들한테 요구를 해? 야, 전자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네. 이 국민과 기업이 정부와 소통을 협력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지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왜 국민이 기업이 띄워가지고 또 제출을 또 왜 정보에 합니까? 제출하죠. 그지요? 네. 그 지가 확인하면 되지, 지 거를. 그지요? 아니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컨셉 자체가 Services for Citizens,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그 차원에서 이 국민, 즉 고객, 국민 위주로 모든 발상을 하고 네. 절차,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 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우리 그 정부가 공공기관이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 하잖아요. 네. 그 서비스가 몇 종 있는지 아세요? 아니 언론에 뭐 40년 계셨대 그랬잖아요. 아니 정부 관료를 네. 40년 해도 몰라 그거를. 왜 모르는지 아세요? 네. 정신없이 하거든. 관료도 지도 담당 과장 국장도 몰라. 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네. Services for Citizen 하자는 거예요. 서비스 for citizen, 시민을 위한 서비스. 그렇지요. 그 미 연방 정부가 12개 분야의 그 서비스를 그 대국민 서비스를 합니다. 네. 미 연방 정부, 네. 미 주정부가 네.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전부 만들어서 다 분류해 가지고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nobody know, 아무도 모르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12개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12개라고 딱 되어 있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네. 63 빌딩을 효과적으로 스트럭처 말씀하실 때 컨스트럭션 할 때 접근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 매니지먼트도 하고 엔지니어링 한다 그랬잖아요. 그 미 연방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도 그 아키텍처 기반으로 다 정비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미 연방 정부의 그 FEA라고 그럽니다.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그 FEA 기반으로 미 연방 정부가 대국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하려면 그 미 연방 정부의 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EA가 뭔지 우리 정부가 연구하고 산하 기관, 이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뭐 등등 많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그 FEA 연구해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개념 개발도 하고 그런 그 아키텍처 기반의 그 엔지니어링, 아키텍처 기반의 매니지먼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 행정안전부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성공하는 거에 이 최선을 다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이게 단순하게 데이터만 지금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빅데이터 무슨 이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마트 무슨 그 데이터 마이닝, 이 뭐 딥러닝,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데이터가 뭐 최고인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 연방 정부가
지난 70년 동안 그 이 자동화 정보와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었는데 네. 많이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 원인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덤볐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다. 실패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돈이 된다.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네. 무슨 뭐 이런 그 이렇게 인공지능 이런 게 중요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네. 그거를 그 이 비즈니스 이슈를 통해서 네. 시장을 만들고 매출을 확대하고 하기 위한 그런 상술이다. just 비즈니스 이슈 이렇게 이제 아니 딴 말로 just 이 버그가 이제 이 풍뎅이가 붕붕하잖아요. 네. 이 붕붕하는 소리다. 네. 공허한 소리다. 공허한 소리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결정, 엔지니어링이 됐건 경영이 됐건 주식 투자가 됐건 경영 의사 결정 또는 엔지니어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데이터, 인포메이션인데 네.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증명됐어요. 아.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데이터와 네. 알고리즘을 동시에 네. 그 이 고려를 해야 돼. 그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방법을 네. 우리가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 객체 지향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제한 접근? 객체 지향 접근 방법.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 객체? 네, 객체. 이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뭐냐면 목표 얘기하잖아요. 아니 목표가 아니고 대상. 대상. 대상 네. 목적물. 네.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전부 anything, 네. things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딴 말로 entity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딴 말로 그거를 오브젝트 이렇게 얘기해. 아까 그 국방의 플랫폼들 있잖아요. 네. 우리 가정에 있는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사람, 네. 형광등 여기에 빔 프로젝트, 마이크, 이 컴퓨터 이런 게 전부 뭐냐면 이 테이블도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 데이터 중심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잡해 버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 오브젝트는 그 우리 사람도 오브젝트잖아요. 네. 컴퓨터도 오브젝트잖아요. 그 오브젝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결합돼 있어. 결합. 그지요? 네. 근데 그거를 쪼개버리면 뭔지 몰라. 지금 데이터는 하드웨어만 그 따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 데이터는 하드웨어만. 네. 네. 왜 그러냐면 모든 그 의사결정은 네. 이 그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은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도 있어야 되지만 모델이 있어야 돼.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모델. 그지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오브젝트 중심으로 문제 해결, 엔지니어링도 하고 오브젝트 중심으로 매니지먼트, 경영, 기업 경영, 국가 경영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문제는 이 데이터 베이스만, 빅데이터만 있으면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 오버센스, 넌센스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오브젝트 중심으로 우리가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즉 엔지니어링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 개발할 때도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돼. 네.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오브젝트를 가지고 해야 돼. 네. 한 가지만 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점점 복잡해져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네. 그 이제 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공부했잖아요. 네. 이 문장이 있잖아요. 네. 센텐스. 네. 센텐스가 뭐지요?
워드 단어들의 집합이잖아. 집합이죠. 그죠? 네, 예. 이 단어는 뭐지요? 캐릭터, 문자의 집합이잖아. 그지요? 예. 우리가 이 워드 초이스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합니다. 네. 워드 초이스, 터미놀로지를 정확히 선택해서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을 정확히 해야 돼. 그지요? 예. 공부를 덜 하면 절대 워드 초이스를 정확히 할 수 없어. 왜냐면 터미놀로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제가 이 오브젝트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센텐스에는 네. 심플 센텐스 있지요. 심플 센텐스는 주어, 동사. 뭐 이렇게. 그죠? 네. 네. SV 주어 동사만 있으면 심플 센텐스잖아. 난 잔다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자, 그 심플 센텐스가 조금 복잡하게 되면 컴플렉스 센텐스 안에는 문장 안에 문장이 있는 거 아시지? 여기 뭐 따옴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목적어가 자체가 목적구가 되는 목적절이 될 수 있어. 목적어가 예를 들면요. 한 문장이 네.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한 문장이 주어가 될 수 있어. 아, 그렇겠죠. 네. 그지요? 자, 보세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어는 명사잖아. 그지요? 네. 서술어 동사는 동사잖아. 그지요? 이 동사는 영어로 오퍼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 명사는 우리가 오퍼랜드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이 명사와 동사가 합쳐진 거를 네.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그래. 네. 여기 명사만 있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그래요. 또는 데이터 스트럭처 이렇게 얘기를 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아, 조금 복잡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네. 자, 우리 인간의 언어가 명사와 동사만 있으면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표현을. 네. 무슨 형용사 부사도 필요하지, 수식어도 필요하지, 그지요? 근데 이 명사 속에는 네. 명사, 동사가 또 들어가. 그럴 수 있죠. 네. 복합문, 그지요? 그렇죠. 컴플렉스 센텐스. 그러면은 보세요. 이 명사를 우리가 딴 말로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명사는 데이터라고 하고 동사를 우리가 알고리즘, 동사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딴 오퍼레이션 이렇게 네. 얘기를 해. 네네. 아까 오퍼랜드, 오퍼레이션 제가 이렇게 네네. 했거든요. 네. 사칙 연산이 있잖아요. 네. 1 더하기 1은 2다 하면 1과 2를 우리가 오퍼랜드라고 그러고 네. 가운데 있는 덧셈을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 오퍼레이터라고 그래. 예. 네. 그죠? 네. 그건 알고리즘이네요. 에디션 오퍼레이터, 네, 네, 네.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터, 디비전 오퍼레이터, 사칙 연산이잖아요. 네네. 우리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명사만 데이터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하니까 저는 이해가 되네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네네.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네, 주어입니다. 명사절. 예,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그 주어, 동사 다 있지만 명사예요. 명사예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네. 매우 힘들다. 그렇죠? 네. 힘들다는 동사예요. 그렇죠. 매우는 부사니까. 네. 이건 하나가 전체가 문장이지만 문장 내에 문장이 있었습니다. 명사와 동사밖에 없잖아. 그렇죠? 예. 근데 명사절이 있잖아. 예.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예. 명사절, 즉 이 명사를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그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단순한 명사는 네. 그 동사가 없는 명사는 네.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해. 데이터야 그게. 데이터.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군요. 그렇죠. 미 연방 정부가 네. IT 이 소프트웨어 이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가는데 네. 가장 실패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했는데 네. 제가 미 연방 정부하고 20년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네. 이 제너럴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네. 이 하드웨어 패브리케이션 문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문제. 미 연방 정부에는 FAR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그 행정안전부는 FAR을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 F 페더럴, A
acquisition 획득 우리말로 네. R regulation 네. 규정 미 연방 정부의 연방 정부 획득 규정 FAR FAR라는 게 있습니다. 이 FAR를 모르는 사람이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일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교수님, 이제 행정안전부 얘기 하다가 뭐 미국하고 비교도 하고 네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렇죠. 여기서 6부 여기서 끝내고요. 네. 다음 주에 교육과학기술 정보 아니야, 그 교육부 직접 들어가지 마시고 네.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재밌습니다. 왜 아니 행정안전부 하니까 네. 미국하고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다음 주에 이 우리 행정안전부 뭐 국방부도 중요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활을 받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행정안전부에 관계되는 부분을 다음 주 7부에서도 좀 한 번 더 한 번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네. 예. 재밌고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이 박사님하고 제가 이 네.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 혁신 전략을 네, 네. 1부, 2부, 뭐 50부, 100부까지 갈 거로 저는 보는데 네. 이 좌담을 통해서 네. 이 딥 디스커션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이 IT 소프트웨어, 이 디지털 전자정부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국가사회를 계몽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어떤 그 이제 사물이나 어떤 그 사건에 있어서 기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네. 이건 여담인데 네, 예. 얼마 전에 그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네. 린다 김 사건 들어보셨어요? 린다 김. 네네. 그 로비스트. 유명한 무기 로비스트 아니에요. 네. 예. 그 미팔군에서 뭐지요 노래도 하고 뭐 네. 이런 거 했던 분이잖아요. 린다 유명한, 김은 저 미인이에요. 예. 그 린다 김 사건을 만든 사람이 예. 사실은 저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에 네. 그 장관이 천용택 네. 획득실장이 하여튼 그 네. 획득실장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네. 임복진 의원이 국방위원장을 네. 했어요. 네. 네. DJ 정부 때인데 네. 그때 제가 이 국방 획득을 네. 이제는 그 자주국방 또 선진화 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FMS라는 미 연방 정부 차관 기반으로 네. 미국의 그 무기 체계를 이 원조 개념으로 한국이 도입하는 네. 그 전략을 FMS라고 그래요. 네. 네. F Foreign M Military 원래 밀리터리 S Sales 세일즈. 네네 FMS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FMS는 우리가 그 6.25 전쟁 이후에 네. 한미 간에 계속 그 FMS 방식으로 미국의 선진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도입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도 커지고 뭐 해가지고 제가 자주 국방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IT 소프트웨어 기술 우리 기업들이 네. 삼성, LG, 현대 뭐 등등 이제는 기술이 자주적으로 우리도 이제 할 타임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전쟁 지휘본부를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미국하고 한 15년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한미 연합 전력 증강 사업을 우리가 CDIP라고 그러는데 이 CDIP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는 과거에 토목공사 뭐 이 터널을 파준다든지 컨스트럭션, 빌딩, 도로, 컨스트럭션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이런 토목공사만 우리 한국이 했고 기술 분야는 참여를 못했어요. 그 참여를 유일하게 처음에 시작한 게 그 한반도 전쟁 지휘본부 프로젝트입니다. 1억 불 가지고 미 연방 정부가 했는데 우리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바이내셔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해라. 그래서 미국의 그 포춘 그 50대 기업이 한국에 다
하얏트 호텔에 와가지고 삼성 찾고 LG 찾고 뭐 다 찾아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스위치 그 연결을 다 해줘서 우리 대한민국에 IT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SI 산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거 할 때 네. 제가 이제 그 기술 확보가 돼가지고 네. 린다 김 사건은 그 우리 네. 그 통신 첩보부대 37이라고 있어요. 예. 그 37 뭐 위치도 네. 극비고 네.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뭐 제가 다 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정보 인텔리전스에는 우리 사람 정보 휴민트, 전자 정보 엘린트, 통신 정보 컴민트, 시그널 신호 정보 네. 시긴트.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미사일 문제, 핵 문제 이런 거를 군사 정보 수집 장비를 가지고 하잖아요. 백두라고 들어보셨어? 네. 그게 백두 사업을 미 연방정부 FMS 방식으로 도입 운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자주적으로 우리 능력이 됐으니까 시스템 스펙도 디자인 다큐멘티도 이런 거 다 엔지니어링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제대로 하자. 매니지먼트도 제대로 하자. 그거에 의해서 국방부의 그 훈령, 네. 그 무기 체계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그 방산 규정, 무기 체계 획득 규정, 정보 체계 획득 규정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많이 바꿨는데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바꾸자고 한 그게 린다 김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 린다 김의 선글라스, 스카프, 산타 바버라의 로맨스 이것만 클로즈 시켰지. 네. 저도 텔레비 라디오에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네. 국민들이 관심이 없더라고. 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길어지고요. 다음 주에 린다 김 얘기부터 좀 하죠. 다음 주는 예. 린다. 아니, 예. 아니 네. 저는 그분 입에다 올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예. 예. 그분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예, 그래 감사하고요.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6부까지 했습니다. 7부에 계속해서 행정안전부 네네. 문제를 행정안전부에 대한 소프트웨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뭐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고. 이거 뭐 100회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